자, 시작하시죠. 12페이지. 우리 이제 전체 교재를 하면 57페이지죠. 그래서 80번 문제입니다. 아주 문제가 좋습니다. 조직이론, 옳지 않은 것, 거래비용이론, 탐색 거래 감시 등을 포함하는 거래비용의 절감을 위해 외부화 전략뿐만 아니라 내부화, 자, 외부화는 빼내서 시장이라고 하시고, 내부화는 조직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시장, 어떤 경우에는 조직, 조직을 우리가 개청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개청제 또는 인하우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하우스는 내부화 전략이죠. 개청제, 위계 또는 권위. 그러니까 거래비용 이론은 거래비용을 이게 많이 나왔죠. 거래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하나다. X. 내부화를 하거나 외부화를 해서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방법은 하나가 아니에요. 2번, 조직군 생태의 조직군을 분석 단위로 하며 개별 조직은 외부 환경의 선택에 좌우되는 수동적 존재, 맞죠? 극단적인 환경 결정론을 의미합니다. 3번, 상황론, 조직 구조를 상황 요인으로 강조하며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 조직의 기술과 전략을 처방한다. 4번, 동형화, 조직의 장이 생성되어 구조화되면 내부 조직뿐만 아니라 새로 진입하려는 조직들도 유사해진다. 이거 우리 동형화라고 그랬죠? 답은 특이하기 어렵죠. 3번이죠. 기술과 전략은 무슨 변수? 상황 변수죠. 적합한 기술과 전략이 아니라 조직 구조, 공복집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81번부터는 조금 이제 짜증나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좀 쉽게 나왔는데, 좀 봅시다. 조직 환경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이런 게 좀 일반화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죠? 답은 쉽게 풀리게 되어 있는 거죠. 1번, 봄 가르드너와 존스, 환경정보의 비비례적 처리가 조직의 해결책을 단절적으로 변화시킨다고 하였다. 톰슨, 환경의 안정성과 동질성 정도에 따라서 조직 환경에 대한 의존도와 환경으로부터의 제약이 달라진다라고 했다. 이머리와 3번, 에머리와 트리스트는 조직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분화와 통합. 다행히 3번은 아니네요. 그죠? 조직 환경에 대한 얘기가 여기 중요한 얘기죠. 4번, 카츠와 칸, 환경의 요구에 대한 조직의 반응은 영역, 기술, 구조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발생한다라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인데요. 해설 보시면 조직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머리와 트리스티, 분화와 통합은 로렌스와 로시, 가장 환경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두 명입니다. 바로 로렌스와 로시는 분화와 통합, 이머리와 트리스트는 거기 나와 있죠. 불확실성과 복잡성과 불확실성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 네 가지로 나누고 있죠.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까지는 하지 않았나? 죄송한데 우리 핵심 정리 좀 한번 봅시다. 핵심 정리집 123페이지. 자,
매니에 조직 환경은 외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잠깐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머리라고 되어 있는데, 에머리와 트리스트에 의하면 혼란스러움의 정도죠, 그죠? 혼란스러움의 정도에 따라서 정적, 우연적 환경, 정적, 응집적 환경, 교란, 방화적 환경, 터블런스 필드. 1번부터 4번으로 갈수록 환경이 불안정적해진다는 거죠. 4개로 나눴고, 밑에 카츠와 칸은 1, 2, 3, 4 맞죠? 여러분들은 잠깐만요. 123페이지에 있습니까? 옛날 책에는 없어요. 요번에 새로 추가한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알드리히는 7개로 나눴죠. 설마 이 7개가 시험 오겠습니까? 카츠와 칸은 4개고, 알드리히는 7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스캇은 불확실성과 의존성. 다시 뭐라고요? 스캇은 불확실성과 의존성. 됐죠? 불확실성과 의존성. 하나 안 한 게 이제 분화와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조직 환경을 나눈 사람은 로렌스와 로시죠. 됐습니다.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국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질성, 이질성, 안정 변동, 고립 연결, 조직 비조직화. 읽어볼까? 이질성, 변동성, 연결성이 크고 비조직화 수준이 높을 때 불확실성이 커진다. 당연한 거겠죠, 상식적으로. 그죠? 옆에 것도 있는데 참고삼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문제가 이 관점에서 나왔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었어요.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81번의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에머리와 트리스트는 우리 혼란스러움의 정도에 따라서 4가지로 나눠고 있는데, 옛날부터 이게 에머리와 트리스트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에머리와 트리스트가 가장 시험에 나왔죠. 자, 82번 보시죠. 이거 똑같은 문제입니다. 인사조직은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죠? 엄청 깊은 문제죠. 자, 1번 과업환경과 일반환경 고려할 때 고객, 공급자, 경쟁자는 과업환경 맞죠? 일반환경은 뭐냐면요. 이런 거, 저출산, 4차 산업혁명, 모든 조직들이 다 겪고 있는 거는 무슨 환경? 일반환경입니다. 에머리와 트리스티는 시장을 중고로 삼아 7가지 나온 건 누구라고요? 알드리히라 그랬죠? 알드리히. 3번 스캇은 분화와 통합은 누구라고요? 로렌스와 로시라 그랬죠? 분화와 통합은 로렌스, 로시. 페퍼와 살란식은 조직을 진화하는 환경의 피동적 존재를 보는 게 아니라, 페퍼와 살란식은 자원 의존 이론을 주장했죠? 기억해야 됩니다. 페퍼와 살란식은 자원 의존 이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자원 의존 이론은 환경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를 봅니다. 너무 깊은 문제라서 그죠? 보기 그런데 이머리와 트리스티 정도는 기억해줘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좀 솔직히 말하면 그죠? 좀 쉽게 공부하실 분들은 답만 외워요. 알았죠? 에머리와 트리스티가 거의 대부분 정답 처리돼요. 됐습니다. 그런 정도로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83번 문제 엄청 이것도 좋습니다. 84번 문제도 엄청 좋아요.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이론의 시사점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제도화 이론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정당하고 합리화된 요소를 조직 구조에 통합한다. 2번 전략적 선택 이론에 의하면 조직 환경의 특성에 따른 조직 내부의 구조를 정립해야 된다. 자, 3번 조직 경제학,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성과 중심의 대리인 통제,
대리인에 대한 적법한 인센티브 설계를 통해 대리 손실을 줄여야 된다. 4번 조직군 생태학 하난과 프리만에 따르면 조직의 형태 또는 구조는 환경과의 동질성을 높여야 된다. 이게 뭐죠? 환경결정론이죠. 환경의 동질성을 높여야 되는 것은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생존의 원리? 적자 생존의 원리죠. 옳지 않은 건 뭘까요? 어렵죠. 2번이에요. 2번. 그죠? 자, 조직 환경 특성, 전략적 선택이론은 뭐에 따라서? 전략에 따라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전략에 따라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니까 이게 틀렸습니다. 자, 됐습니다. 84번, 85번 같은 문제니까 넘어가시고 86번 봅시다. 주인 대리인 이론에서 옳지 않은 것. 주인과 대리인의 모두를 자신의 효용 극대화시키는 합리적 인간으로 간주. 주인이 대리인보다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 맞죠? 그래서 누가 비대칭적 상황에 놓여 있어요? 주인이에요? 대리인이에요? 주인이 비대칭적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2번 주인이 대리인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거래비용이라고 하였다. 맞죠? 됐습니다. 대리인에 의해 도덕적 해인은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이 거래비용보다 클 때 나타난다. 이게 맨날 시험 나오는 거 이거죠. 답은 3번이네요. 위에 보시죠. 2번. 대리인을, 그죠? 예를 들면, 이 거래비용이 2번에 뭐라고요? 감시비용이라고 되어 있죠. 맞죠? 2번에 감시비용이죠. 표시해 보시죠. 성과급이 감시비용보다 크면, 자, 생각해보자.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주인이. 야, 내 일일이 니 쫓아다니지 못하는데, 니 100만원 받는데, 니 요번에 일을 빨리 끝내면 내가 100만원 더 줄게. 그러면 감시 안 해도 되죠? 왜요? 걔가 100만원 더 받으려고 엄청나게 열심히 하겠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방금 이 경우에는 지금 주인인 사람이 내가 얘를 쫓아다니면서 감시하는 게 100만원 이상 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차라리 100만원 줘버리고 내 감시 비용을 제로로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걸 거래 비용을 감시 비용으로 바꿔보면 이거 볼까요? 대리인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감시용보다 클 때는 나타나지 않죠. 도덕적 해인은 근무 태만이거든요. 성과급이 더 크면 코피 터지게 일하겠죠. 그 얘기 해석을 하면 맨날 봅니다. 다시 성과급이 무슨 비용보다 클 때? 거래 비용보다 클 때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래 비용은 무슨 비용을 말한다고요? 감시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대리인을 고용했으니까 감시해야 된다는 거죠. 4번 주인과 대리인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역선택. 맞죠? 사전기회주의죠. 사전기회주의 무슨 선택? 역선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86번은 문제가 좋죠. 87번이 조금 이제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자, 거래비용인데 옳지 않은 것은 1번 거시조직이론 분류상 결정론에 해당하며 조직의 행동한 환경에 대한 종속변수. 맞죠? 결정론입니다. 2번 거래비용의 외부화를 통한 비용 최소화를 꾀하는 이론이다. 틀렸죠? 아까 했잖아. 뭐? 내부화도 있고 외부화도 있다 그랬죠. 다시. 자, 여러분. 외부화를 한다는 것은 시장에 맡기는 거죠. 내부화한다는 것은 조직이나 계층제를 만든다는 거죠. 됐습니다. 3번. 잡아요. 내부 조정 비용이 거래 비용보다 작을 때, 즉 거래 비용이 더 크다는 얘기죠. 즉 감시 비용이 클 때는 조직의 통폐합이나 내부 조직화가 효과가 맞죠. 감시 비용을 줄이려면 그냥 어떻게 해요?
하나를 통합해보면 된다는 거야. 쭉. 3번. 내부 조정 비용이 조직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거래 비용 이론에서 내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다 조직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조직을 만든다. 조직은 상명하복이니까 때로는 위계, 계층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4번. 윌리엄슨은 거래 비용에서 계층제가 뭐라고요? 내부 조정이죠. 내부화예요, 외부화예요? 내부화죠. 시장보다는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적응적, 연속적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여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완화시켜준다는 거죠. 이 제한된 합리성이 뭘 발생시키는 요소입니까? 거래 비용을 발생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질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내부 조정 비용이 거래 비용보다 작을 때 여기 내부 조정 비용이 조직이죠. 조직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조직 통폐합이나 내부 조직화가 맞다는 거죠. 됐습니다. 88, 89는 쉬운 거니까 넘어가시고. 됐습니다. 90번도 쉽습니다. 91번. 자, 이건 이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죠. 서울 7급 문제가 한 줄로 깔끔한데 참 좋아요. 1번, 옳은 것은 1번, 공동체 생태학, 조직 내적 논리를 강조한다. 2번, 자원의존은 피동적 존재로 본다. 3번, 구조 상황, 환경에 적응하는 조직의 구조 설계를 강조한다. 4번, 조직군 생태학은 조직의 주도적 선택을 강조한다. 조직의 주도적 선택을 강조한다는 거죠.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이거 맞춰주셔야 됩니다. 1번은 공동체 생태학은 같은 조직 집합에 있는 조직들의 공동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적 논리보다는 환경과의 상호적용, 여기 조직 외부 조직들 간의 공동체 형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됐습니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거 녹화되고 있으니까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지금 의사협회 아시죠? 코로나 사태에서 의사협회가 뭔가를 말 안 하면 좀 의사들이 하는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의사협회장이 엄청난 태극기 부대 지지자인 거 아세요? 몰랐어요. 그분이 좀 하는 짓이 좀 재밌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뭐 지금 문재인 정부를 엄청 일 못한다고 까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의사협회가 전형적인 의사들이 만든 공동체죠. 그들의 조직적 대응안,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대응안을 잘하고 있다는 식의 결론이거든요. 그 회장님 관점, 내적 논리에 의하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싶지만, 자기가 속한 전체 의사협회의 집단적 의견은 뭡니까?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저번에 나와서, 저는 그 사람을 좀,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 하긴 350명밖에 구독자 없는데 듣겠어? 그죠? 그 사람이 발표를 하는데 엄청나게 떨떠름한 표정으로 발표하는 거야. 왜냐면 자기는 태극기 부대를 지지하니까 문재인 정부를 엄청 싫어할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자꾸 유도신문 하는데 그 사람은 지금 개인으로 나간 게 아니고 의사협회라는 공동체의 수장으로 나갔기 때문에 자기 내적으로는 뭐라고요? 못한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 못하니까 엄청 떨떠름한 표정으로 계속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의사들이 좀 무식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전문화된 무능이야. 의사분들은 병을 막는 데 관점을 두니까 중국인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오는 모든 비행기를 다 차단해야 된다. 이렇게 막 주장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보고 있으면서, 공무원들 진짜 힘들겠다.
저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래서 뭐 한번 검토해 보겠다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무역하는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무역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들은 병의 확산이나 전염을 막기 위한 쪽에서만 너무나 발전돼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죠. 그죠? 늦겠습니다. 넘어가시고 2번은 맨날 나오는 거죠. 자원의존 이론은 피동적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 존재인 거 아시죠? 능동적 존재고 구조적 상황 이론은 구조 설계를 강조한다. 구조 설계를 강조한다. 맞죠? 조직군 생태학은 절대적인 환경 결정론이죠. 환경이 조직의 생존을 결정해 준다는 것이죠. 92번 재밌습니다. 동형화 옳지 않은 것은 서로 상이한 환경이나 장에 존재하는 조직들의 구조가 서로 닮아가는 것을 말한다. 작은 정부 추진 등 신공공 관리에 따른 정부 개혁의 노력은 제도적 동형화의 일환이다. 3번 자체 대안을 갖지 못한 불확실한 조직이 선택 결과로 동형화 나타날 수 있다. 4번 조직이 특정 분야의 전문가나 전문가 집단의 기준을 수용하면서 제도적 동형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문제 어렵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답은 1번이죠. 됐습니다. 바로 서로 상이한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조직 집합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이런 얘기죠. 왜 수험생들은 요즘에 왜 다 공단기를 들을까? 수험생들이라는 유사한 조직들에 있는 조직장에 있는 행위자들이 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런 거자. 왜 요즘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윤리 경영을 내세울까요? 동형화죠. 우리나라 대기업이라는 유사한 조직들의 집합. 이걸 뭐라 그래요? 조직 집합이라고 그러거든요. 유사한 조직들의 환경에 있는 조직 집합이 왜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될까? 됐습니다. 92번 문제가 재밌죠. 자, 93번 됐습니다. 직원을 최소화합니다. 산출 극대화 밑줄, 정규직원 소규모 밑줄, 산출 극대화. 이 바로 삼엽 조직입니다. 이렇게 조직의 이파리를 이렇게 정규직 조그마한 직원하고 임시직, 계약직이죠. 파트타임 이렇게 조직의 이파리를 세 개로 만들어서 언제든지 조직 구성원들을 바꿀 수 있는 조직을 말하죠. 94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95번입니다. 옳은 것은 전자정보 옳은 것은 기억, 전자정보는 정보통신기술 활용, 효율적 행정, 질 높은 대면 서비스, 투명하고 민주적 정부 수단. 자, 민원24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통관, 스마트워크 센터는 출장지 등 원격지에서 업무가 가능하도록 정보통신기술의 원격 업무 시스템. 행정기관의 장은 원격지간 업무 수행을 할 때에는 온라인 영상회의를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기어가 맞는 것 같죠? 니언도 맞고요. 스마트워크 맞습니다. 스마트워크는 지금 이제 그 분당에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분당에 있는 분들이 옛날에 과천에 정보총괄청소 했을 때는 출근하기 편했죠. 근데 어디로 가버렸어요? 세종시로 갔는데 이제 워킹맘들이 출퇴근하기 힘들어지니까 분당 근처에 스마트워크 센터를 만들었어요. 참고로 여러분 오송역에도 있습니다. 오송역 2층에 올라가서 그 스토리웨어 옆에 보면 오송역 스마트워크 센터가 있는데 왜 오송역에 있는지 궁금하면 500원. 세상에 오송역까지 와가지고 세종시까지 가기 싫은 거야. 늦거나 그래서 이제 세종시에서 아니 이게 우리가 회의를 하면
맞아. 여러분, 그 요즘에 카톡이 되나요? 요즘에 다중 영상 통화 등도 되죠? 스마트폰에. 네. 그러면 이제는 뉴욕에 있고, 프랑스에 있고, 한국에 있는 사람이 동일한 시간에 통화를 걸어가지고 화상회의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송역에서 거기서 스마트워크하고 빨리 기차 타고 집에 가겠다는 거지. 분당에는 훨씬 옛날보다 좋아졌어요. 왜? 옛날에는 분당에서 과천까지 출근하려면 멀었잖아. 30분 걸렸거든? 근데 이제 스마트워크 센터는 바로 우리 집 앞이야. 걸어서 10분이야. 오히려 더 편해졌죠? 네. 들어가면 우리나라 최초로 손혈관 인식을 통해서 문이 열려요. 인식률이 5%밖에 안 된다는. 농담인데 인식률이 겁나게 떨어진대요. 가장 좋은 거 뭐겠습니까? 지문인식 같은 거. 요즘에는 이게 비말 간염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안면인식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패드. 제가 이렇게 막 해봤는데 아이패드 페이스 아이디 좋아. 아주 좋아. 여러분 요즘에 지문인식 하죠? 네. 들어가서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되어 있겠죠? 그럼 이제 거기서 세종시에서 9시에 일을 시작하면 여기도 똑같이 9시에서 일을 시작하는 거야. 굳이 맨날 얼굴 보면서 일할 필요는 없잖아, 사실. 또 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회의가 필요하면 무슨 회의? 화상회의를 하면 되죠. 결제는 무슨 결제? 원격 회의나 전자결제나 모바일 결제를 할 수도 있죠. 이 전형적인 스마트워크죠. 엄청 스마트워크가 좋은 근무 형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스마트워크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낙인 찍힙니까? 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죠. 그게 조금 단점이긴 하죠. 그죠? 자, 96번 정보 격차입니다. 그래서 1번 옳지 않은 거 1번 OECD 개인, 가정, 기업, 지역들 간의 상이한 사회 경제적 여건에서 비롯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 기회와 다양한 활동에 대한 인터넷 이용의 차이입니다. 정보와 마을은 도농 간의 정보 격차 해소 밑줄 밑에다가 스마트 시티라고 써보세요. 지금은 이제 정보와 마을보다는 무슨 시티? 스마트 시티 사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밑줄 국가기관 동그라미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은 X 민간기업은 규율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민간기업은 규율하지 않아요. 4번 장애인 차별금지 권리구제법에서는 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이게 여러분 웹 접근성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요즘에는 이제 모바일 접근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은행 사이트 누르면 뭐라고 떠요? 시각장애인은 F4 키를 눌러서 글을 크게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죠. 돋보기형은 F7입니다. 그죠? 이런 게 웹 접근성이에요. 웹 접근성. 장애인들도 웹에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전자정부의 정부 역기능 요거 97번 별표 됐습니다. 인포데믹스는 요게 정보 전염병이에요. 데믹스가 여러분 전염병이죠. 지금으로 치면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뉴스? 요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뉴스잖아. 무슨 뉴스?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있죠. 그런 게 훨씬 빨리 퍼지죠. 최근에 우리 딸이 이게 여러분 어릴 때 홍콩에서 온 귀신 아시죠? 홍콩 할매 귀신. 여러분 때는 없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긴 했어요? 그런 거 얘기 겨울에 다 뭐야? 일식집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 엄마 부모님들이 퍼뜨린 페이크 뉴스야, 페이크 뉴스. 최근 우리 딸이 나한테 카톡을 진짜 안 보내거든요. 나도 카톡 안 하지만 문자로 보냈는데 뭐라 하는지 뭐 중국인 100만 명이 대량 입국해서 한국에서 전염병을 퍼뜨리고 이러더라고요. 어린애들이 그런 걸 훨씬 빨리 믿는 거야. 그래서 밤에 불러서 효전 너 깜빵 가야 되겠다 이런 이걸 어디서 받아야 되겠다. 친구가 또 전해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페이크 뉴스 처벌해야죠. 근데 그런 게 훨씬 더 어떻습니까? 빨리 퍼지죠.
인포데믹스. 집단 극화. 극단적인 정보 전염병이 되면 극단적인 의견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선택적 정보 접촉. 일베들은 일베에서만 정보를 습득하죠. 태극기 부대는 태극기 부대만. 문바들은 문바 사이트에서만 선택적인 정보를 습득하죠. 그러면 이제 니언 같은 무슨 극화? 집단 극화죠. 우리 어머님도 이제 태극기 부대에 가까운데 항상 어머님이 한마디 하죠. 뭐라고 하지 알아? 박근혜가 뭘 잘못했는데! 이미 이제 그분은 선택적 정보 접촉을 통해서 어머님은 더 이상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정보 격차는 방금 했죠? 정보 격차. 기억, 리언, 디글, 리얼이 다 맞습니다. 자, 98번. 전자정보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는 것. 1번. 정보 운영 패러다임 정보 3.0. 이 문제는 1번은 정말 최악이죠. 지금 3.0이라는 표현 안 쓰잖아요. 경찰이 이렇게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죠? 지금은 지능형 정부라는 표현을 써요. 지능형 정부. 자, 공공 데이터의 민간 활용, 빅데이터 동그라미, 과학적 행정, 서울시 엠버스 들어봤죠? 빅데이터를 활용한 거라 그랬죠? 됐습니다. 99번으로 내려왔어요. 고등학생이 서울 버스 앱 만들었죠? 이게 지금 청주 버스 앱의 모태가 된 거죠? 자, 여러분, 여기 버스 앱은 그 버스들이 돌아다니는 정보는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예요, 민간 데이터예요. 공공 데이터, 민간 데이터 다 섞여 있죠. 얘가 이걸 메시업이라 그러거든요. 잡으세요. 지도에다가 정거장 표시를 다 입력하죠. 거기다가 버스가 흘러가는 정보를 다 입력해요. 여러분들은 뭐만 켜면 돼요? 앱을 켜면 되죠. 앱을 켜는 것은 전부 다 2번 플랫폼 밑줄 쫙. 앱을 이용하는 것들은 전부 다 플랫폼 기반의 기술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공급자 플랫폼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 뭐예요? 다방, 직방 이런 거 전부 다 공급자 플랫폼이죠. 거기에 여러분 나 방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만 클릭하면 여러분이 구입할 수 있는 방들 다 보이죠. 수요자 플랫폼 뭐예요? 여기요. 배달통.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확실히 신세대네. 제가 맨날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9세대와 신세대 차이는, 야, 치킨 먹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은 배달의 민족에 여기요 누르는데, 저는 어떻게 해요? 873에 3333번. 우리 동네에 있는 둘둘치킨. 옛날 사람들은 그걸 외워줘. 내가 아재인가 알아서 거기 있어. 그죠? 다시 이 앱이 오면 무슨 기술? 플랫폼 기술입니다. 플랫폼 기술. 참고로 여러분 방금 말했던 게 써보세요. O2로 써보세요. O2. 배민 써시고 행정에서 이런 거 공부할 줄 몰랐지. 카카오 택시 이거 놓을 수 있으니까 O2입니다. 알았죠? O2는 앞에 오는 오프, 뒤에 오는 온. 반대도 돼요. 온, 오프도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카카오 택시 한번 좀 불러봤죠? 카카오 택시 부를 때 온라인으로 부릅니까? 지금 오프라인으로 부릅니까? 스마트폰이라는 온라인으로 부르죠. 택시가 온라인으로 오는 거 아니지. 택시는 리얼월드에서 오죠. 카카오 택시는 오프라인 투, 죄송합니다.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죠.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 투 온라인. 뭔지 아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동사무소에 가서 등본을 발급받아서 학교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등본을 학교에 제출해 주세요라고 사인을 한단 말이죠. 사인은 지금 오프라인에서 했죠. 어디에 제출됐어요? 온라인으로 제출했죠.
이게 이제 O2O 서비스예요. 이 O2O 서비스와 같은 말이 온디맨드. 온디맨드. 디맨드가 수요죠. 불이 늘었죠. 온디맨드. 온디맨드. 가장 좋은 남친. 온디맨드 남친. 필요할 때 나타나는 남친. 실시간성입니다. 알았죠? 가장 좋은 거 뭔지 아세요? 온라인 투 온라인이에요. 자, 이제는 동사무소도 가기 귀찮아. 스마트폰을 켜. 민원24에 들어가. 그래서 야, 내 등본을 학교에 제출해라고 엔터를 쳐요. 그러면 학교에 제출되겠죠? 완벽한 페이퍼리스 세상이죠. 무슨 서비스? O2O 서비스입니다. 다시 98번 2번으로 갔어요. 효율성 모델이 전산만 합충, 민원 해결을 강조하는 협의의 전자정부라면 민주성 모델은 전자민주주의와 연결을 중점을 두는 광의의 입장이다. 맞죠? 그러니까 협의는 효율성은 내부라고 쓰시고, 그죠? 민주성 모델은 광의는 외부라고 쓰면 돼요. 알았죠? 자, 여러분. 전자결제는 외부예요, 내부예요? 내부죠. 전자민원은 외부죠. 전자참여는 외부죠. 전자적 정보공개는 외부죠. 정보공동이용은 내부죠. 내부.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거니까. 효율성 모델은 내부의 효율화를 위한 거고, 민주성 모델은 외부의 참여를 지향하는 거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전자정부 또는 정보의 부정적 효과, 전자전제주의, 전자편업특위, 감옥이죠. 모자이크 민주주의, 정보의 그래시한 법칙, 악화, 양화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몰아낸다는 거죠. 무슨 얘기죠? 좋은 돈보다는 나쁜 돈이 많아진 거죠. 거기 여러분, 정보의 그레시안 법칙은 페이크 뉴스하고도 비슷한 거죠. 인터넷에 여러분 검색을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맛집 검색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 블로그 흔히 이야기하는 뭐죠? 좀 돈 받고 하는 것들이죠. 그게 좋은 정보예요? 나쁜 정보예요? 나쁜 정보죠. 악화죠. 근데 네이버에 아무리 블로그 검색해서 한 10번까지 가도 어떻습니까? 왠지 다 그죠? 그렇게 좀 인위적인 것 같죠? 자, 인터넷에서 좋은 정보가 많아요? 나쁜 정보가 많아요? 나쁜 정보가 많은 거야. 무슨 법칙? 정보의 그레시암 법칙입니다. 그레시암이라는 학자가 시중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으면 사람들은 좋은 것은 가지고 있고 나쁜 것만 거래한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는 뭐만 돌아다닌다? 나쁜 것만 돌아다닌다 했는데 그걸 정보에 적용했다는 거죠. 모자이크 민주주의는 좋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재밌는 표현, 여러분. 장애인이 옛날에는 투표하기 힘들었는데 장애인이 집에 컴퓨터가 보급되면 키보드 워리어가 돼서 일당백으로 막 자기의 정치적 의견을 표시하고 글로 막 써가지고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 있죠. 옛날에는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런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좋은 그림은 모자이크가 많이 모이면 좋은 모자이크가 되겠죠. 옛날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남자, 수도권, 40, 50대 사람들의 의견만이 반영되는 민주주의였지만 이제는 정부화가 되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다는 거죠. 마치 모자이크를 만드는 것 같은 거죠. 모자이크 민주주의는 좋은 의미예요. 모자이크 민주주의는 정부화로 인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힘을 많이 준 이유가 저 히트 때문이구나. 히트다, 히트. 나쁜 히트. 보다 좋은 민주주의가 된다. 무슨 민주주의? 모자이크 민주주의. 자, 4번. 국가정보화 기본법. 5년마다 밑줄 국가정보화에 대한 기본계획 됐습니다.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시책. 누가 할 것 같습니까? 행정안전부가 하고 과기정통이 하겠죠. 됐습니다. 99번 했고요. 자,
100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